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접근 강의를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하고 있는 고민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나가고 싶은 그 고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10명 중 6명이 퇴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실제로 퇴사를 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꼴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요, 퇴사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 퇴사를 막상 못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상 다른 회사에 간다고 해도 여기와 똑같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도 뒤를 이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봉이 좀 높은 곳으로 대기업이나 뭐 이런 곳으로 좀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역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위와 3위가 좀 의외였어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다.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일한 만큼 조금 힘들더라도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1위가 공무원이었던 건 좀 이해가 가지만 2위와 3위는 좀 의외였는데요. 두 학생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술학생 2위, 3위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재취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좀 의외이지 않아요? 어때요? 네, 의외였어요. 근데 프리랜서 생각해보면 네. 지금 저희가 일에 치이고 되게 삶에 치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제 지금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 욜로족이라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네. 게 있어서 프리랜서가 그래도 좀 시간 좀 소비하는데 자유로운 편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네.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맞아요. 그런 정말 생활의 패턴이나 뭐 가치관이 좀 반영된 결과인 것도 같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규리 학생 어때요? 저는 아직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준비 중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퇴사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돈을 더 벌고 싶다기보다는 어떤 눈치를 보거나 혹은 뭐 직장 내 상사나 이제 동료 간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돈도 자기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높은 순위로 나왔던 것 같아요. 3위라는. 그래요. 네. 규리 학생이 진짜 통찰력 있게 잘 추측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또 물어봤습니다. 2위와 3위가 워낙 좀 의외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프리랜서를 선택하려는 이유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라는 이유가 가장 컸고요.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건 직장인들이 워낙 상사나 후배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별개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얼만큼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좀 팍팍하게 살고 있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조사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도 이 팍팍한 삶이지만 또 희망을 찾아가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저희 노량진 특강도 힘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사회 강의 함께 하실 텐데요.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하러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드디어 이제 법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법 파트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법이고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법을 뭔가 법조항을 외워야 될 것 같고 그 법조항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뭐 판례를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그 판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문제에 대부분 다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밖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 자체에 충실하면 되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에서 온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건전한 상식을 갖는 정도에서 대부분이 끝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권인데 아주 간단해요. 기본권은 그냥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분하시면 되고 문제 출제 패턴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례나 어떠한 법조항을 줍니다. 그냥 주는 걸 읽으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냐를 포인트로 잡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과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기본권이다라는 거죠.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자연권이라는 얘기와 실정권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권은 본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천부 인권을 자연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정권은 실제 법으로 정해서 그것을 정한 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실정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권은 이 두 가지를 다 조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권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헌법이라는 것으로 명문화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대표적인 스토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권이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그냥 구분만 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입니다. 행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르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행복 추구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제 평등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등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고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한번 그게 나왔어요. 뭐냐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가 한번 출제되었고요.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 같게 대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고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출제됐던 게 뭐냐면 여성의 화장실의 넓이와 남성의 화장실의 넓이가 다르다라는 것은 실질적 평등이겠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선거권을 성인이 됐을 때 부여해 주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출제가 한번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모두 같다. 형식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실질적 평등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전제 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평등권이에요. 전제 조건.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하면 평등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있다가 제가 끝날 때 뭐 그러면 자유권, 뭐 그러면 평등권 이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저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분입니다. 구분. 두 번째 자유권이 자유권. 자, 자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나오게 된 계기는 시민혁명기에 왕이 자를 함부로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죽이러 와요. 왜 죽여? 그랬더니 네 사촌이 잘못했어. 그래요. 네. 죽는 거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촌이 잘못했대요. 그럼 죽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연자제라고 하죠. 연자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왕이 야, 저 땅 몰수해. 그럼 왜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야. 이렇게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의 기본권들이 굉장히 침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시민혁명이 팡 일어난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권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극적이다, 방어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국가의 개입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포괄적 권리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옛날과 지금에 있어서 가장 차이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권은 뭐? 소극적, 방어적, 고전적, 포괄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이걸 아시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나오는 패턴은 우리가 이 방금 내가 말했던 네 가지는 선지의 단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문제 나올 때는 이제 이런 예시들을 주겠죠. 우리가 신체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등등이 있으나 나머지는 그냥 봐도 자유 같아요. 그죠? 자유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신체의 자유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자유권으로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란다의 원칙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유권의 맥락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속, 적부, 심 그리고 영장제도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말이 좀 전문적이니까. 근데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뭐냐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요거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런 것들이 영장실질심사 같은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구속적부심을 어디에 청구해야 되느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예요. 법원에 청구할 것이냐, 검찰에 청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속적부심은 내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가둬놓는 게 편해요. 그죠? 왜? 도망가니까. 그럼 가둬놓고 수사하면 편하죠. 그럼 검찰이 검찰한테 야 구속 적부심을 해주세요.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해주세요. 라고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죠? 검찰은 가둬놓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청구한다? 법원에 청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영장 당연히 검찰한테 청구하겠어요? 법원에 청구하겠어요? 당연히 법원에 청구하겠죠. 검찰은 가둬놓는 게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청구한다라는 오지가 굉장히 많아요. 틀린 선지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검찰은 가둬놓는 게 좋은데 뭐 검찰한테 이걸 청구하고 말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신체의 자유가 나오면 자유권이에요. 자유권이 나오면 뭐예요?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우리가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고전적. 저도 헷갈리네요. 그죠? 하지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사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파블로프의 강아지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왜? 종 치면 침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제가 탁 문제에서 보이면 이거 딱 가야 돼요. 그렇게 공부가 되실 거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부 방법이 제시될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수험을 하는 거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참정권 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자유권을 국가로부터 자유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국가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능동적 권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적극적 권리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능동적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거, 시민혁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참정권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참정권이 누구만, 부르주아만,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과 다양한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참정권이 갖춰지게 되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틀리는 게 뭐냐면 요 공무단임권이라는 것이 참정권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단임권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공무단임권도 참정권에 들어가고요. 당연히 국민투표권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된다. 그러니까 심플하잖아요. 참정권 하면 선거나 투표예요. 그냥 선거나 투표. 그런데 어떤 단어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능동적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회권이 있죠. 사회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그러면 등장 배경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모두나 주었더니 모두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지고 나서 사람답게 못 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시작이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독일의 헌법에서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우리 기억나나 볼까요? 자유권 뭐가 있었어요?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고전적. 그죠? 평등권 하면 뭐였어요? 전제 조건. 그죠? 그다음에 참정권은 뭐였어요?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걸 단어를 기억해서 구분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는 참고로 가난한 사람을 잘 돕진 않지만 그래도 안 돼 보이는 분들은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돕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이제 손을 모으시고 이제 달라고 하시면 뭐 몇천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서 파이팅! 힘내세요! 그럼 갑자기 그분이 힘이 난다. 일을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분들한테 국가가 힘내요. 파이팅! 막 여러 가지 캠페인 벌여주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뭔가의 생활을 변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정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권리,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이렇게 도와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회권의 예시는 우리가 무엇이다? 적극적, 열거적, 현대적 권리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전적인 뭐가 있었죠? 자유권. 현대적인 뭐가 있었죠? 사회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 그죠? 최저임금제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저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보건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사회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을 가장 쉽게 고르는 방법은 그냥 인간다운 삶이에요. 인간다운 삶. 생각보다 그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우리가 어떠한 기본권을 우리가 뭐에 당했다?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살면서 다들 내용 증명 한 번쯤 받아보셨죠? 라고 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받으시면 전혀 그냥 뭐 받으시면 이제 답변서만 잘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서 잘 보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청구권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형사상 범죄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나의 침해된 기본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걸 되돌려서 보호를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수단적 권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단적 권리가 무엇이다? 청구권입니다. 근데 여기 청구권에서 청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그래도 출제됐던 게 뭐냐면 형사보상 청구권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구속 수사나 구속 재판을 받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결 혹은 기소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유죄 취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법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할 것이 뭐였다?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방어적 권리. 무슨 권? 자유권. 그렇죠? 그 다음에 수단적 권리 하면 뭐예요? 청구권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로 매칭을 시키면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아, 왜 서호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본권은 과연 무한한 권리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시간 관계상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그리고 그 헌법에서 만드는 기본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출제가 잘 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사인적 효력이라든지 국가적 효력 이런 얘기들은 조금 말은 어렵긴 하지만 잘 나오진 않고 출제 포인트는 기본권이고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와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어디에 초점 맞추냐 구분하는 건데 지금 기본권이 이렇게 보장만 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도 동등하고 서로 간에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한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의 제한은 뭐다? 37조 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하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기분이 제가 되게 우울해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제가 누웠어요. 도로에. 그럼 경찰이 뭐 하겠어요? 끌어내겠죠. 그게 뭐예요?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해가세요? 나는 신체의 자유를 행사하고 내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법률이에요. 법률. 원칙적으로는 법률은 국회에서 정한 걸로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명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실정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권적인 요소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자, 문제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키워드가 뭐예요? 청. 이해하죠? 두 번째,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청구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수단적 권리. 정답은 1번이에요. 그죠?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게 가시겠죠? 볼게요. 두 번째,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을지 않을 소극적 방어권. 자, 소극, 방어, 무슨 권? 자유권. 그죠? 두 번째가 국민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그죠? 세 번째,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끝났죠? 인간다운 생활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회권이죠. 그럼 자유 어디 있어요? 자유 있네. 그러면 4번 끝났죠? 그 다음에 청구권, 투표권, 단결권이니까 여기 투표권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참정권이니까.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이니까 사회권이니까 얘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 맞아떨어진 게 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 근데 이런 패턴이 또 반복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9급 공무원이에요. 물론 7급 헌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9급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 보시면 어디 있어요? 자, 국민이 국가기관 형성에 국가의 의사 형성권에 참여한다. 참. 그죠? 무슨 권? 참정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할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을 뭐라고 한다? 수단적 권리 청구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뭘 찾으면 돼? 참정권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청구권을 찾으시면 정답은 뭐 1번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구분하는 거예요. 자유권은 뭐예요? 포괄적, 고전적, 방어적, 소극적이다. 그래서 문제는 뭐와 함께 나온다? 기본적인 자유가 있지만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자유권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평등권은 전제 조건이고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회권은 적극적, 열거적 똑같은 말이 또 있네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열거적인 권리고 네 번째 청구권은 적극적, 수단적, 참정권, 능동적, 적극적 권리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 가능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이 기본권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무엇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구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 키워드들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재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종으로 가고 싶은지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인 1위로 공무원이 차지를 했잖아요. 직장인들이 원하는 직업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높은 연봉이 있었고요. 직업의 안정성, 그다음에 자유로운 근무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공무원은 그중에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정말 높은 우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그 연금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연봉이 높은 대기업은 왜 순위에 없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연봉은 높지만 안정성이라든지 근무적인 자유로움 이런 것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직업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자, 나는 어떤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노량진 특강 강의 내용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